안녕하세요. 저는 서단법인 교육실험실 21의 거꾸로 캠퍼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에코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에코는 메아리, 울림 이런 뜻의 에코입니다. 교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어요. 근데 한계를 느꼈어요. 교실 수업이 바뀌어도 학교는 안 바뀌네. 그러면 학교가 원천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가 필요하지? 그때 이제 과감히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 처음 셋업할 때 참여했죠. 새로운 학교를 바깥에서 만들어서 이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실험적인 그런 성과들을 공교육에 다시 전해주면 뭔가 공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제도권에서는 사실 그 과감한 실험이나 시도를 교육적으로 이걸 실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군다나 교사들도 사실은 그런 시도를 하기에는 동력을 새롭게 학교 안에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바깥에 가서 보고 온다 해도 제일 중요한 입시라고 하는 것에 문턱에 걸리면 현실의 그 벽을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허들들을 한번 걷어내 봤어요. 그래서 학년을 없애보고 무학년제를 운영해보고 또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보지 않고 평가제도를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일정한 학년이 지나면 졸업해서 졸업장을 받는 졸업장도 없애버렸어요. 정말 순수하게 이 안에서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소들만 만들어 본 거죠. 거꾸로 캠퍼스는 2017년 2월에 개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도와 그 시도 끝에 얻어진 결과를 통해 진화하고 또 시도하고 진화하고 계속 변해왔어요. 본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를 수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그 이끌어낸 잠재력을 통해 가능성을 극대화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혼자가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보자. 이것이 바로 21세기 그 스킬일 것이다. 거꾸로 캠퍼스에는 크게 교육과정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전에 수업을 하는 주제 중심 모듈 수업, 그리고 오후에는 프로젝트 수업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 주제를 정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인 주제 프로젝트, 또 하나는 팀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제 정의 프로젝트. 외부의 전문가들의 교육을 배우고 우리 것으로 녹여내는 과정에 해당되는 선택교육과정.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선택교육과정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팀 프로젝트에서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학생들,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하는 반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누구나 속도도 모두 다르고 방향도 모두 다르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되 성장의 디딤이 될 수 있는 과정들로 한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주제 중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전에 수업을 하는 곳인데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지식을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현재는 14세부터 20세까지 고르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 교사가 있어요. 수업도 사실은 블록 타임으로 운영됩니다. 블록이라면 보통 3시간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먼저 컨테스트를 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제안하도록 해요. 모둠에서 이번 모듈에 배울 학습 주제를 PT로 설득해봐. 자기들만의 주제로 PT를 다 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도 같이 1인 1표로 투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득표가 높은 표를 얻은 것이 바로 그 모듈의 학습 주제가 돼요. 교사들은 그 컨텐츠를 한 주제에 서로 융합적인 관계로 같이 설계를 해서 제공하죠. 하지만 이거를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다 융합해서 묶어주진 않아요. 이 주제를 통해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이들이 이걸 통합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정리를 해내요. 너희들이 이 주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이 지식들을 네 것으로 가져가는 데에 어떤
그 방법들이 유효한지 학습하는 방법까지 오전에 기본기를 닦아주는 역할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오후에 자신의 개인 주제 프로젝트 그리고 팀 프로젝트 두 개가 이제 진행되죠. 오후에는 교사가 코칭의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질문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 질문들이 뭐 다양하게 개인의 주제로 나와요. 관심사들이 전문가를 만날 필요도 있거나 더 필요한 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도서관을 가기 시작하고요. 현장 논문들을 또 이제 아이들이 찾아 읽거나 그러면서 자기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나면 그것을 통해 나름 솔루션까지도 만들어요. 결국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이게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모듈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1년에 4개의 모듈이 있는데 보통 10주에서 11주쯤 됩니다. 각 모듈마다 지금 말씀드린 개인 주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해야 돼요. 점점 다음 모듈로 갈수록 이 내용들이 점점 뎁스가 깊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 개인 주제 프로젝트만 있진 않아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팀으로 학습하면서 내 것을 더 디벨롭 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효율적이야, 유익해, 이 이야기를 해요. 지식과 지식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이 단계가 팀 프로젝트예요. 팀 프로젝트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정의한 것을 가지고서 해결하는 솔루션까지 가는 과정. 이것을 제대로 가능한지를 좀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디서 배울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선택교육과정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V랩,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랩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보는 눈을 키우는 곳이고, 그리고 D랩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학습하는 곳입니다. 여긴 데이터로 세상을 재해석하는 거죠. 해석해내고, M랩이라고 있었어요. 메이킹 랩인데 정말 우리의 솔루션이 가능한지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목공이나 3D 프린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으로 직접 만들어요. I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찾았는데 이 문제가 지속되려면 비즈니스가 결합돼야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앙토프리너십 과정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런 외부의 전문 교육 과정을 배운 아이들이 우리 캡스톤 프로젝트에 가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팀 프로젝트를 더 고도화해서 들어가죠.